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김프로께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왜요? 예, 김프로에 대해서 제가 싸니까 쓴다 이런 말을 흔히 했는데 어제 그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김프로와 친하고 편한 동생 같아서 농담 삼아 한 이야기고, 또 김프로가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완배 기자는 너무나 극진하게 예우하는 걸 보니까 더욱 비교도 되고, 그래서 제가 김프로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김프로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글은 이제 남의 명의를 이렇게 도용해서 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올려야지. 이거 굳이 네. 그 무의미의 축체들, 뭐 이런 또 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여러 명의 아이디를 갖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이제 나온 김용민의 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거 따위로는 안 된다.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뭐 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래요? 이런 허울만 좋은 사과 이따위 거는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뭘로 할까? 현물로 하고 싶은데 돈보다는 무조건 현찰이지. 무조건 현찰. 그럼 무조건 현찰이지. 요즘 돈에 눈이 어두웠어. 아니 바로 이제 고소 들어갑니다. 고소. 명예훼손으로. 지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말이죠. 이 대형마트들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원가도 까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전 그럼 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프로가 이제 김용민 브리핑의 컨텐츠인 이 코너를 그대로 퍼다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무단으로. 그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어야 되겠네. 뭐 지불하고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느낌에? 이게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하기로 한 걸 이렇게 말을 바꾸나? 뭐 대승적이긴 뭘 대승적이야. 정말 합립으로 두말하는 이런 갑질 행태. 이런 건 이제 근절돼야 되고요. 진짜. 하여간 여러분, 저기 김프로가 싸니까 이런 말이죠. 뭐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는 겁니다. 언중유골. 예. 뭐 다 그 언중유골이 있는 배경, 또 맥락,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한테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김프로는 불만이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 아이디, 뭐 사촌 아이디 다 동원해가지고 마치 이게 게시판을 보면은 김용민이가 폐륜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제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완배 기자는 극진히 예우를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저한테는 사실 막해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불편함을 느끼실 필요 전혀 없고, 맞아요. 제가 싸니까 사용되는 거고.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 괜히 그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니다. 예. 네.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역시 대승적이야, 우리 김프로는. 예. 멋집니다. 네. 그래도 현찰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행동하시라. 알았어. 행동하지 않는 사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죠.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갑은 악인의 편이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MB 이야기인데, 사실 월요일, 화요일 원세훈 얘기를 했지만 결국 MB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원세훈이 혼자서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원세훈의 윗선을 의심해 봐야 되고, 원세훈의 윗선이라고 하면 뭐 MB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슬슬 박근혜 정부의 적폐 뭐 이런 것이 이제 한참 얘기가 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정부만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뭔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MB 정부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MB정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청와대 안보실에서 MB정부에 관련된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내용들이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청와대의 나름대로 계산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아,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된 언론 플레이다. 그럼요. 굉장히 정교하고 예. 나름대로 이제 내공이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 청와대 안보실 MB 문건 공개 여부 고심.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뉴스라는 데는 이제 언론사들을 상대로 뉴스 도매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쓰면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들이 받아서 쓰거든요. 예. 파급력이 굉장히 있는 매체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틀어주려고 뭐 KBS, MBC, YTN, 연합뉴스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히 뭐 인사권에도 관여를 하기도 하고 뭐 폐악질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인사 구조나 여러 가지 뭐 조직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예전에 있었던 적폐들이 뭐 이렇게 다 청산이 됐거나 구조가 완전히 좀 좋아졌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멤버들을 보면 예. 아직 언론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손을 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청와대가 이제 그 잘 계산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의 요는 뭐냐면 안보실에서 발견된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을 공개할까 내부에서 되게 고심 중이다. 근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 담겨 있어가지고 공개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걸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제다. 근데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성남공항의 뭐 각도를 몇 도를 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부정하게 보이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늘상 지적이 돼 있던 건데 이것과 관련된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여럿 발견이 됐고 예. 그래서 그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것들은 특검에다가 전부 다 보냈고 이 특검에서 받은 거는 이제 특검에서 뭐 별건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차례차례 이제 이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MB 정부의 정경유착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제 해설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인즉슨 청와대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기사로. 왜냐면 청와대가 이거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문건을 보여주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면 그 행위 자체를 두고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네 아니네 정치적으로 몰고 가네 아니네 검찰에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네 안 했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반대하는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막 어그로를 끌 거거든요. 근데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시각으로 해설 기사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기사로 쭉 나왔거든요. 예. 기사들이 쭉 해설 기사가 나오고 맨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이런 내용들을 공개해봐야 야당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내부적으로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쐐기를 박았냐면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문건 중에서 롯데월드 인허가 문제 관련한 거 말고 다른 게 또 나오면 한꺼번에 묶어서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코멘트가 담기면서 끝나요, 기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MB정부에서도 뭔가 껄끄러울 만한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왔고 예. 그래서 이게 검찰로 가서 수사가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문제가 될 거니까 공개는 안 할 거다. 근데
다른 것들도 또 여러 개가 나오면 공개할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을 던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하나로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쫙 쓰면서 종편에서 나와서 패널들이 떠들고 어쩌고 쭉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효과는 얻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내지는 보수 단체나 언론에서 뭐라고 막 이거를 반론을 한들 청와대가 우리가 뭐 했는데 아니 연합이 기사 썼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누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나? 자기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그냥 해설을 해가지고 쓴 건데 우리는 몰라요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이전 정부들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MB 정부에서 언론을 자기들이 장악해가지고 뭔가 이 아젠다를 몰고 가고 싶어 할 때 굉장히 침소봉대를 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뭐 이런 수법으로 항상 보는 사람들이 답답한 기사들을 썼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취재를 하는 뭐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청와대가 굉장히 영리한 언론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영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 상대편에서는 어떤 문건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야당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때 인허가 과정에 연루됐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문서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숨통을 죄는 효과를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어. 니네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 검찰에 우리 다 줬거든. 좀만 기다려봐. 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 야 니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대를 하면서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이런 패를 모두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 막 아무리 해도 그냥 자기들이 귀 닫고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됐지만 예. 지금은 청와대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그로를 끌거나 반대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잘 세워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거를 좀 묶어두는 효과를 보면서 적당히 여론에는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MB 관련된 문서들이 나와서 조만간 불법적인 게 있구나. 뭘 잡았구나. 이걸로 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로 인해서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적당히 보면서 향배를 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페이스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정도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법적인 자료를 주면서 없는 자료 내지는 본질을 회피하는 다른 거를 건네주면서 뭔가 막 이렇게 물타기를 하거나 본질을 호도하거나 뭔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난 정부에서 그런 걸 수도 없이 해왔던 굉장히 나쁜 형태의 언론 플레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구설에는 휘말리지 않으면서 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지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렇게 수를 쓴 거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다. 이거 뭐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박수를 뭐 어디 언론에서 정색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하게 야 똘똘하다 영리하다 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식의 초식이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 씨는 아주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겠네요. 그럼요. 이게 원래 그 폭탄도 그렇고 치과 가서 이빨 빼는 것도 그렇고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액션이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MB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텐데 이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으름장을 놓고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경고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서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발목을 잡으려는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비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영화 예고편 보내듯이 사람들이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호기심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든 문서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요. 이걸 뭐 청와대에서 이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를 한 때든지 예.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때든지 뭔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아무런 예고편 없이 뭐 그런 홍보 없이 영화가 빡 터져 나왔을 때 하고 여러 예고편이 돌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에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터져 나왔을 때 하고는 네. 흥행 성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면에서 보더라도 네.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건들을 가지고 예. 청와대가 나름대로 영리하게 잘 계산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적폐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예. 하여튼 뭐 주도권을 쥐고 잘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 뉴스들을 보면서 예. 굉장히 좀 통쾌하고 예. 후련하고 예. 뭐 그런 느낌들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가졌습니다. 우리 저 김프로가 MB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군요. 예, 그건 맺힌 게 많아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 돼지엄마를 비롯해가지고 낙곰수 멤버들만큼이 하겠습니까? 뭐 저야 그냥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거를 보고 지나간 것 뿐이지만 이걸 온몸으로 막아내신 또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뭔가 그냥 고초만 당하고 고생만 당하고 그 뒤에 뭔가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액션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평하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라고 보고 또 고생하셨던 분들이 응당 고생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 뭐 그게 무슨 금전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오는 보상은 아니더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고생했던 것을 인정받고 뭐 회자가 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그런 행보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런 김프로의 평가를 오늘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수사도 아주 면밀하게 해서 MB가 이명박이 아니라 빼박 상태로 응징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기는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이요? 고개 숙여 사과한 거에 대한 정산은 빨리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게 사과로 퉁치지. 뭐 이렇게 자꾸 정치 보복을 해. 어? 이러면 내가 문건을 까는 수가 있어요. 뉴스 공장에다 갖다 주든지 정봉주의 전국구에 갖다 주든지 까져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김수민한테는 주지 마요. 김수민한테는. 그 친구는 아주 저의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가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목소리가 침울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형들이 가볍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침울한 겁니까? 그럼요. 이거보다 더 침울할 일이 또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법부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용 무죄, 박근혜 무죄, 이거보다 더 슬픕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조윤선은 무죄가 됐어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무죄라는 거죠?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 받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죄가 없고 본인이 블랙리스트 자체를 모른다고 계속 줄기차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위증죄를 적용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종범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위에서 지시만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전혀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를 상급자가 하면 그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밑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조윤선이 왜 정무수석실에 있기도 했고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위에서 시킨 거를 한 거로 그러면 무죄라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무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프로처럼 정말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죄가 없어가지고 무죄인 경우가 있고 김용민 씨처럼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나쁘지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보도낸 내용만 좀 보면 문제가 됐던 거는 장관일 때 하고 정무수석일 때 하고 두 개가 좀 나뉘어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 초안이 작성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김기춘이 지시할 때 그거 할 때는 청와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한참 진행 중일 때 정무수석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부하 직원들,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하는데 가담했던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바뀐 조윤선 전 정무수석한테 예. 보고를 하고 뭐 그래서 조윤선이 승인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화부 장관으로 왔을 때,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을 막았던 흔적,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는 심증만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내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고 예. 법원은 없는 증거 관해서는 유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뭐 형사소송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라든지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나중에 제출이 되면 예. 항소심에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오해에 기반해서 촛불을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뭐 김기춘은 3년 받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라고 지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이 사람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증거를 더 찾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라든지 아니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복기를 해보시면 맨 처음에 국민들이 막 촛불을 들고 막 할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방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화부 관련해가지고도 뭐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막 파쇄기 갖다 놓고 증거들 없애고 막 그런 게 막 걸리기도 하고 그걸 또 휴지통에서 주워와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보도를 하기도 하고 난리 법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될 때 의지가 없었고 또 특검이 진행될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하게 수사를 했고 처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도 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져온 결과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고 좀 속이 상한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좀 거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좀 발견이 되고 예. 그래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검찰 수뇌부부터 밑에 있는 말단 검사들까지 모두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잘 찾아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거에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전열을 가다듬어서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있다고 보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무 반응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이 그렇게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좀 목도하면 그러면 2심 재판을 할 때 어쨌든 3심에서 확정이 돼야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근데 장관 되고 정무수석쯤 됐으면은 이건 종범 차원을 넘어서서 공범일 텐데 재판부가 왜 그렇게 보지 못했는지 참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네. 또 김기춘 3년도 너무 적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7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저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로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기색보다는 본인이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냥 본인이 아픈 걸 또 부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얄밉게 재판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재판 결과 나온 걸 보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을 배제한 것은 거의 김기춘이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좀 본 것 같아요. 1급 공무원에 대해서 뭐 사직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1급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만 가지고 3년을 이제 선고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물론 이제 뭐 고령이기도 하고 본인이 뭐 이제 스탠스를 8개나 받고 있고 8개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라고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 혈관이 이제 막히면 피가 못 돌잖아요. 그렇지. 그냥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 놓은 건데 그게 어쨌든 지병이 있어가지고 스탠스가 8개가 지금 심장에 박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점을 아마 고려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한 것 같은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직을 지시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 가지 혐의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7년을 구형한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뭐 고령에다가 아프고 뭐 이런 걸 참작했으니까 한 3년형을 한 게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는 거는 김기춘 실장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수위를 입은 거는 지금이 처음인데 지금껏 해왔던 악행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뻔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너무 엉망이었으니까 단죄를 한 번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서야 뭔가 정의가 바로 서나 그러면 굉장히 중형을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3년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허탈한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법리를 아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뭘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흥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국민들의 마음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영민하신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법을 정말 잘 아는 분이니까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법 잘 지키라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아는 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자기가 똑똑한 머리를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에서 주무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특히나 이제 박근혜 부녀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계속 분탕질을 쳐왔던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단죄를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에 진행됐을 때는 수사를 방해하고 어찌됐든 이게 뭔가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방해 흐름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류가 바뀐 게 지금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을 좀 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1심이기는 하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검찰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항소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항소를 하는 과정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고, 예.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김기춘 실장은 다만 블랙리스트에만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것들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을 법원과 검찰이 좀 제대로 알고 그냥 뭐 고령이기도 하고 우리 선배님이니까 그냥 이 정도 3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적당히 묻을 게 아니고 증거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단죄를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2심, 3심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된 상황이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김기춘 관련해서 재판받을 거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문건을 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거의 뭐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자리라고 봐도 무관하고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면 뭐 그분은 이제 맑은 분이시니까 그분이 뭘 알고 막 시키고 그거를 따라하고 이런 구도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국정의 모든 이런 뭐 것들을 김기춘 실장이 알고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건들이나 추가 증거들은 김기춘 전 실장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라도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속이 좀 덜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에 굉장히 큰 폐해와 악행을 저질렀던 분인데 그냥 3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뭐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게 한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본인은 그걸로 다 무슨 훈장 받고 또 보니까 그 훈장 받은 거를 감형의 사유로 적시를 했던데 저는 그 부분은 재판부가 좀 크게 미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훈장을 받은 것이 정말 떳떳하게 공직을 잘 수행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분이 가가지고 조작한 간첩 사건만 몇 건이고 그분이 가가지고 뭐 여태까지 잘못했던 악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은 그런 훈장을 감형의 사유로 적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이고 아프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뭐 공직에서 오랫동안 뭐 봉사를 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는 거는 저는 재판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미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문제. 하여튼 뭐 끝나야 끝난 거지 지금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어제 판결 결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선일보가 조윤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계에 입문하도록 길을 터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예언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 뭐 내기를 해야죠. 뭘 거세요? 아니 뭐 내기를 걸 것도 없어. 이거는 뭐 너무나 명징한 나의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뭘 건다는 거는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 그래? 그건 상관없고, 뭐, 이게 안 될 경우에, 김프로한테 뭐, 시원하게 500만 원을 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징하면 명징할수록 더 걸어도 되겠네. 부루마블의 그 지폐 500만 원 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네. 아이고, 뭐, 별 말씀이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또 제가 김프로쇼에 나갑니다. 여러분 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일주일에 한 번의 기회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